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가운데 절반이 화성시에서 만들어집니다. 동탄역 인근에 자리 잡은 이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는 화성시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출범한 원스톱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상층은 공유 오피스와 연구실, 지하층에는 정교한 비임상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선 비임상 시험이라 불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도출돼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실험실을 연구자나 스타트업들이 일일이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험 시설과 최신식 장비를 대여해 주는 일을 합니다. 네, 저희 우정바이오 지하 4층, 지하 5층에는 동물실이 있는데요. 동물실이라고 하면은 저희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겁니다. 임상에 들어가려면 비임상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여기 지하 4층, 지하 5층 같은 경우에는 효능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본인들 회사에 실험 동물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실을 구축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는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공정은 로봇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원래 제약사에 실험용 생지를 공급하는 일을 했던 서울대 약대 출신의 천병년 대표. 웬만한 실험실 하나 제대로 차리려면 수억 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해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동물 실험실과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으로 입주를 하고 모여서 인프라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동물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한 인력, 맨파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스타트업 기업들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기 다 구축을 해놓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저 적은 돈으로 본인들의 연구를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언젠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될 것이라는 희망이 자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 잡은 기업은 2만여 개. 2022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60%에 육박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낭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까지 화성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1일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성시로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방 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셈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불과 20여 년. 화성시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공포한 자료를 보면 현재 화성시의 인구는 95만 명 정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 내 4위입니다. 지난해에만 11만 9천 명이나 인구가 늘었습니다. 화성시는 2년 전 부천시를 제치고 경기도 내 인구 5위로 올라섰지만 1년 만에 또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1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특례시로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게 화성시의 전망입니다. 여기 화성시는 어때요? 살기 좋으신 것 같아요? 화성시는 살기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버님? 글쎄 제가 동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공원 같은 거라든가 또 이런 놀이터도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범단지로 입주를 했을 때는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살면서 편리한 인프라가 진짜 많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이제 뭐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너무 깨끗하고 만족해요. 거의 여기 여울공원은 거의 매일 강아지랑 나오고 있고요. 호수공원은 뭐 2주에 한 번. 근데 가끔 화성 있어요. 이런 게 참 좋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아이들이랑 같이 살기 좋은 곳. 네. 바닷가 트레킹 수요를 반영해 조성되는 해안 둘레길도 화성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레길의 길이는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모두 17km. 투입될 예산은 380억 원 가량입니다. 이 길에서는 갯벌과 염전, 전곡항 마리나와 백미리 어촌 체험마을, 궁평항 해송숲 등 다양한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군사철조망이 전부 철거돼 바닷가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 철조망이 모두 철거되어 낙조가 아름다운 우리 서해 바다를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리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자칫 지자체의 위상마저 격화될 상황에 처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인구는 물론 고용률도 높고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대도시 못지않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시로 승격된 지 불과 20년 만에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생산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화성시가 시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화성시장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명근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예, 화성시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눈부신 성장,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인구 3배, 그리고 GRDP,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죠. 예. 자, 거의 그 광역단체급의 지자체를 능가하기도 하는 예.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성시의 예. 지금 현황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 화성시는 1949년 8월에 화성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시가 승격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화성시 인구는 21만 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이요. 예, 예. 지금 이제 100만 가까이 그러니까, 됐으니까 거의 예, 예. 4-5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렇게 예, 예.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시 승격 이후에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고 봉담, 향남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서 2010년도에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봉담 향남 지구에도 예, 많은 예. 인구가 살고 있군요. 예, 예. 9만 명 정도씩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는 97만 4,3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네. 100만 인구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97만 명의 인구요. 예, 예. 출연 전에 뭔가 준비해온 무슨 도표 같은 것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뭔가 시장으로서 미래 구상 같은 걸 말씀하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서울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4배, 인접한 수원시의 7배가량 넓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네. 기업이 27,600여 개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81조 8천억 원입니다. 2위인 도시가 46조 원, 3위인 도시가 33조 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우리 화성시는 지난 6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현재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성장했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